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11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실게요. 참 카카오뱅크가 상장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한때는 시총도 현대차를 앞질렀었죠. 앞질성도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주가도 최고가 94,400원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여기 안 보이시죠? 이게에서 땡겨서 보면 이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94,4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8,200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카카오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정도까지 주가 하락은 정말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뭐 자본 잠식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그 임직원들의 보유주식 매도 그리고 플랫폼 규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본 잠식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실적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어쨌든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본 잠식도 아닌 상황, 그리고 실적도 나오는 상황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 국내 매출이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나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퍼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126배에서 이제 31배 정도 내려온 건 수준. 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뭐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평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고평가 맞는 것 같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94,400원에서 물론 이 상장가도 좀 거품이 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8,1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좀 과매도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본다라면은 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종목 상담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진짜 정말 단순히 퍼라든지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평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31배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뭐 30배라고 해서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오프라인 은행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KB금융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순익 괜찮죠? 순익이 괜찮은데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8배, PBR은 0.37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오프라인 기업과 하늘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KB금융의 3.8과 퍼 3.8배에서 카카오뱅크의 30배라는 퍼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뭐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의 주된 수익이 또 이자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이 79%인데 여기서 어쨌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어쨌든 43%,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43%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에 좀 봐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여신잔액 기준을 봤을 때 담보대출이 어쨌든 43% 그리고 57%는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인데 이게 어찌 보면 카카오뱅크만의 문제는 아닌데 신용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이게 어찌 보면은 고신용자 대출도 있긴 하지만 중신용자 대출 쪽으로 많이 넘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중신용자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연체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고신용자 대비해서는 어쨌든 중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연체 위험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 대출을 봤을 때 신용대출 비중이 57%고 거기에 또 중신용자 대출도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 대비해서 높다라는 점이 일단 악재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43%인 또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자 수익률 증가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이런 것들도 좀 악재로 보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의 어떤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담보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중신용자 대출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신용자 대출이 높다라는 것도 연체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뱅크를 좀 평가절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매도 국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5,000원에서 하락이 진정이 될지 10,000원에서 하락이 진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B금융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는 그 차이점을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3.8배와 31배, 단순히 31배 그리고 3배 이런 어떤 퍼 기준으로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도 10배나 현재 퍼 기준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여지는 낮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추가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기분이 많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하반 경직성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